딱 상태 보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아세요? 알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무의사로 1회 합격했고요.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1회 나무의사들이 뭉쳐서 나무의사협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2020년도에 나무의사협회가 발족하고 지금 현재 나무의사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나무의사를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 진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처방하고 시술하시죠. 동물들은 수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들이 진단하고 처방하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생명체로서 건강하게 가꾸는 데 일조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전업으로 이 일을 한 지는 만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 일은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재미를 느끼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직업입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련 직종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60시간의 수업을 받고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1차, 2차 시험을 합격하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경력 이외에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산림기사, 조경기사, 기타 농업 관련, 산림 관련 기사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지원하고 수업받고 수료증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차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수업료가 제 경험상 160만 원? 그리고 저는 신고대학교 양성기관에서 토요일마다 한 4개월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접비용까지 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00만 원은 들겠죠. 양성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다녔다 그럴지 또 이후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는지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6월 달에 처음 실시한 시험이었고요. 1회 시험 응시 합격률이 아마 8%였나? 1차 그리고 2차까지 다 해서 5%가 조금 안 됐고요. 그 이후 2회 시험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합격자가 한 명뿐이 안 나와서 재시험을 치른 경향이 있어요. 2020년, 21년, 22년 올해 얼마 전 8회 1차 합격생까지 나왔고요. 지금 7회까지는 95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격생이. 그러니까 2019, 20, 21, 22, 4년 동안 900여 명이 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그럼 상당하네요. 난이도가 꽤 어렵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시험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러시고요. 젊은 분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향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구인은 어떻게 하나요? 나무의사 협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 구직란이 가동되기도 하고요. 주변에 나무의사가 필요한 직종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 쉬는 날 이런 게 정해져 있을까요? 근로기준법대로 통상적으로 일한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이겠지만 나무의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일이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하고 달리 야외 환경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일찍 시작하고 좀 낮에 쉬고 또한 일감에 따라서는 그 육체 노동과 지식을 쏟아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을까요? 야외에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거는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지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바쁘게 움직일 실내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경험이 없이 메이저급 나무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려는 분들은요,
체질 시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또 경험이 있고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정도의 캐리어가 있으면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한 3,600, 4,000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본인이 나무병원을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역량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나무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을 좀 좋아하고 건강한 생명체하고 함께 호흡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고요. 제가 좀 왜소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기본적인 피지컬, 이게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또 낯선 일들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점이 많을 때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할 때 어려움을 좀 느끼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기대 소득이 높다 이게 아닌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용하고 또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많은 기대 수익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들도 사람처럼 병에 걸리나요? 물론입니다. 사는 환경, 다시 말해서 토양 환경이라는 비생물적인 환경 때문에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증상이 가지로 또 잎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또 외부로부터는 곰팡이균, 진균들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해충, 소나무 제손충 얘기 들어보셨죠? 진딧물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생물적인 피해에 의해서도 나무가 병들고 아파합니다. 그럴 때 나무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소나무가 있는데 응. 이 딱 상태 보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아세요? 알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이 1년생 가지가 이렇게 쭉 길게 쭉 나오고 겨울을 나려는 이 동화가 이렇게 수세가 건강한 것이면 이 나무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소나무는 이 잎이 한 3년치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건강한 나무들은 2년치까지나 3년치까지에도 달려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나무들은 겨우 1년생 가지만 달려 있는데 이 나무는 지금 전체적으로 2년생 가지에도 달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인터넷상으로 수액 맞는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수액을 왜 맞고 그 수액은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생활권, 집에서 가까이 있는데 약물, 농약을 뿌리면 사람들한테도 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나무에다 직접 해충을 방지하는 수액을 놓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수액의 종류에는 영양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양에서 직접 흡수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무에다 직접 주사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액을 맞고 제선진 같은 경우에도 수액을 주사를 맞으면 2년 내지 6년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즘 약물들, 녹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맥에 링겔을 맞잖아요. 네. 나무도 정맥 같은 기관이 있나요? 나무는 형성층이라고 해서 물관을 통해서 저 약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무 중심을 향해서 드릴을 꽂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물관, 형성층 바로 안쪽 물관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45도 각도로 5cm 정도 뚫어서 그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보면은 나무들이 지푸라기 옷을 입잖아요. 네. 그건 왜 입나요? 미국 흰불나방이 극성이었을 때 겨울 잠복소 월동철을 이렇게 감아놓고 봄 되면 그걸 끌러서 월동철을 불태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얼마 전 제가 자료를 볼 때 잠복소가 유익한 해충도 그곳을 피하면서 익충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는 조금 생각의 지점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잠복소를 나무에다 이렇게 관해서 설치하는 예는 좀 드물고요. 대신 환경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실뜨개를 떠가지고 나무에다 입히는 사례들은 종종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푸라기 옷 이름이 잠복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워서 입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지푸라기 옷은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네, 하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네네. 뭐 혈압이나 뭐 간 기능 검사라든가 아니면 바이탈 체크 같은 걸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데 나무들도 그런 체크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할 때에는 뿌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들을 증산작용을 위해서 뿜어 올립니다. 물이 올라가는 속도, 저항을 측정해서 활력도를 측정하거든요. 그게 진단 장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력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일하시면서 뭐 재밌었던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올해 한 6월인가 7월 달에 현장에 갔더니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공원에 있는 나무가 차량에 받쳐가지고 숲이가 벗겨진 거예요.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숲이 이식이라 그래가지고 얼른 싸매가지고 좀 봉합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상황이 좀 오래돼서 겉에 숲이를 뜯어내고 약물을 바르고 치료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나무의사의 향후 비전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 80년, 90년대 건설 일변도일 때는 나무를 주로 심는 데 치중을 했는데 2000년, 2010, 20년도 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환경과 더불어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주변의 나무들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관리 중심의 수목에 대한 의식전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전환과 부합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무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전문 직종은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미래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녹지 관리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사람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동네 안에 나무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나무가 생명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건강해지고 함께하고 싶다라면 적극 권장하는 직업, 나무의사 직업의 세계로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가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직업 세계를 바라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무의사한테 필요한 장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무를 진단하는 장비는 수목 활력도 측정기 TS 메타라고 하고요. 시중에는 진수 메타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들은 뿌리의 상태, 그 나무의 전체적인 부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이런 장비들은 아주 간편하게 나무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생존 기반을 땅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토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의 산도, pH 측정기 있고요. 또한 이거는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 땅에 땅이 딱딱하면 뿌리가 뽑기도 힘들고 물이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이건 토양 경도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다져진 땅 때문에 저쪽 바깥에 있는 뿌리들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나무 뿌리는 굉장히 건강하겠죠.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실질적으로 이 망치로 두들겨서 소리를 들으면서 부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고요. 또한 이거는 나무들은 우리 그 사람을 수술하는 그 칼은 굉장히 예리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공을 할 때 쓰는 끌, 망치 이런 것들은 나무를 수술할 때 쓰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이게 이시나 활력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이 나무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거죠. 기구로 알 수 있는 게 나무가 수목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이 올라가는 이 활력 저항, 수분 저항을 예예예.